돈은 투표하지 않지만 돈은 명확하게 선택합니다. 이 냉철한 시장의 선택이 가리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자본은 특정 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자본의 흐름과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채널 돈과 권력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체제를 비난하거나 정치적 선동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본 이동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는 경제 콘텐츠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본은 과연 무엇을 따라 움직일까요? 자본의 본질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본은 수익과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자본을 유인할 수 없습니다. 그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가 자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은 크게 장기 자본과 단기 자본으로 나뉩니다. 단기 자본은 일시적인 고수익을 쫓아 빠르게 이동하며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투자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휘발성이 강한 자본입니다. 반면 장기 자본은 안정적인 환경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찾아 견고한 기반을 다지며 인프라 투자나 신기술 개발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에 주로 투자됩니다. 이 두 가지 자본의 움직임은 국가의 경제 체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체제가 장기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가 그 체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이 풍부하게 흘러들어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의 작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무역과 금융업의 발달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였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국가나 특정 세력에 의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는 자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기 어렵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재산권 보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상업금융이 매우 발달하여 자본이 원활하게 흐르고 투자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시장의 등장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조달되고 배분되는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자본이 활발하게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되었고, 이는 곧 네덜란드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회를 넘어 자본이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세기와 1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의회 권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곧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법치주의의 확립이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 영국의 법 시스템은 모든 경제활동이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법의 지배 아래 모든 계약이 준수되고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는 상업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강력한 법치와 더불어 발달한 금융 시스템, 예를 들어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 정립,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의 성장은 전 세계의 자본을 영국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자본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대영 제국의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금융 신뢰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을 넘어 자본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정신적 토대였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중심인 미국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법과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 자본을 흡수하는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헌법에 기반한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적 환경은 자본에게 안정적인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시장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달러 체제는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 무역과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며 유사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달러의 강력한 신뢰는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 유연한 노동 시장,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환경 역시 자본이 미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넘어 글로벌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이자 피난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개발 계획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저렴한 자원 투입은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따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유인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국유화의 위험입니다. 국가가 언제든 사유 재산을 몰수하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장기 투자를 극도로 꺼리게 만듭니다. 투자자들은 국유화의 그림자 아래서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엄격한 자본 통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합니다. 환전이나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가 심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익 송금에 제약이 많다면 자본은 자연히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급변 역시 자본이 기피하는 요소입니다. 리더의 교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경제 정책이 급진적으로 변화할 경우 기업 활동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 자본은 유입되기 어렵고 주로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만 드나들 뿐입니다. 이러한 자본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특성을 보이므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향합니다. 생산수단과 자본의 대부분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인 자유경쟁과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기반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 결과 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정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과잉 생산 또는 공급 부족과 같은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환 통제, 해외 투자 제한, 이익 송금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국가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 정책을 통해 부분적인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구식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일부 수용하여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국가 주도의 통제가 강하고 재산권 보호나 법치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은 장기적인 자본 유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기업들은 언제든 국가의 개입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투자를 결정하며 이는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이 선호하는 핵심 구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만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를 넘어 소유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둘째, 법의 지배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예측 가능한 법적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은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며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여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킵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이나 급진적인 개혁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본이 떠나게 만듭니다. 넷째, 발달된 금융 인프라입니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조달되고 투자되며 회수될 수 있는 유연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이 필수적입니다. 은행, 증권시장,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상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입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외환 통제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자본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오늘날 글로벌 자본 이동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강달러 현상, 신흥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달러는 단순히 환율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달러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특히 중국 경제의 둔화는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전쟁, 테러, 외교 마찰, 경제 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 속에서 공급망 재편, 투자 전략 수정 등 전반적인 경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자본은 더욱 신중하게 자신들이 머물 곳을 선택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신뢰의 구조를 갖춘 국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본은 오직 신뢰를 따릅니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치를 확립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연한 금융 인프라와 자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곳으로만 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된 체제에서는 아무리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다 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주장이 아닌 오직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자본의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찾아 이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자본의 냉철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자본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자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뢰의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답이 우리의 미래 경제를 결정하고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번영을 물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과 권력의 냉철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